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오늘은 아시아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이슈, 바로 중동 오일 머니에 거센 물결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막을 내린 U-17 아시안컵, 그리고 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A리그까지. 지금 아시아 무대는 말 그대로 중동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 U-17 아시안컵도 사우디 연속 개최가 사실상 확정적이고 A리그 4강 진출팀 대부분이 사우디 클럽입니다. 한때 동아시아, 특히 한일 축구가 주도하던 무대가 이제는 완전히 중동 세력에 휩쓸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이대로 동아시아의 시대는 끝나는 걸까? 오늘 방송에서는 이 뜨겁고도 묵직한 주제를 뜨겁게, 하지만 냉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여러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 제20회 FC U-17 아시안컵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터져나온 소식,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다음 대회, 2026년 대회 역시 개최지가 사우디아라비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포함해서 2025년, 2026년, 2027년까지 무려 4년 연속 같은 나라, 같은 땅,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대회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천년고도로 불리는 시안을 내세워 개최지를 따내기 위해 온 힘을 쏟았고,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까지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선택은 또다시 사우디였습니다. 그럼 왜 사우디일까요? 정말 단순히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우디의 거대한 오일 머니입니다. 여기에 더해 국제대회 유치 전략까지 치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우디는 지금 2027년 아시안컵 개최를 확정지었고, 심지어 2034년 월드컵 유치까지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크고 작은 대회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대회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돈만 푸는 게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의 판 자체를 사우디 중심으로 다시 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FC도 이 흐름에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사우디와 FC의 관계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수준까지 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돈과 형향력, 그리고 국제 무대 운영 경험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쥔 사우디가 앞으로 아시아 축구를 이끌어가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U-17 아시안컵뿐만 아니라 다른 연령별 대회, 심지어 클럽 대항전까지 모두 중동, 특히 사우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 축구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U-17 아시안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우디의 바람은 지금 아시아 전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A클 엘리트, 중동의 축제. 이번 시즌 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일명 A리그 4강 진출팀 명단을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무려 4팀 중 3팀이 모두 사우디 구단입니다. 알힐랄, 알아흘리, 알나스르. 이 세 팀이 4강을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히 자본과 전략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아릴날은 광주FC를 상대로 7대 0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존심, 광주FC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아라흘리는 태국 챔피언 부리람 유나이티드를 3대 0으로 안파했고, 알라스르는 일본의 강호 요코하마 F 마리노스를 4대 1로 가볍게 제압했습니다. 여러분, 7대 0입니다. 그것도 광주FC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가장 활기찼던 팀 중 하나였던 광주가 중동의 강팀 앞에서 이렇듯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한때 동아시아가 아시아 축구의 중심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A실 무대에서 매년 우승컵을 다퉜고, 중국 슈퍼리그 팀들도 한때는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중심은 점점 중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사우디가 있습니다. 선수 영입부터 다릅니다. 사우디 구단들은 유럽 최고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네이마르, 벤제마, 이름만 들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슈퍼스타들이 지금은 사우디 리그 유니폼을 입고 뛰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투자와 함께 자연스럽게 팀 전력은 상상 이상의 수준으로 올라갔고, 그 결과가 이번 A클리 4강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만을 붙잡고 있다가는 동아시아 축구는 순식간에 중동에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번 A클 엘리트 4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아시아 축구 지형이 이미 바뀌고 있다는, 그리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한국 축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더욱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부터 FC가 대회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얼핏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따라가는 듯 보였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8강부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8강, 단판 승부입니다. 홈 앤드 어웨이 없습니다. 장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여러분. 중립경기장이라고 이름만 붙였을 뿐 사우디 땅 한가운데서 모든 경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가장 유리할까요? 말할 필요도 없죠. 당연히 사우디 구단들입니다.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어떻습니까? 8강, 4강 모두 공정성을 위해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르고 결승전만 중립경기장에서 진행합니다. 하지만 FC는 8강부터 사우디 단판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 시스템일까요? 공정성, 투명성. 지금 아시아 축구계는 거대한 오일머니 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시아 축구는 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돈이냐, 공정성이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 이제는 더 강해져야 합니다. 실력으로, 시스템으로 정정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거센 물결에 휩쓸리고 말 겁니다. 김준석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뜨겁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